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호래 박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감염병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현재 우리는 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2020년 초부터 국가의 감염병 관리 규정에 따라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소독하기, 방역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종식될 거라는 말을 믿고 3개월, 그리고 또 3개월. 그렇게 거듭하기를 몇 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됐네요. 직장 문제, 학교 못 가는 자녀의 가정교육 문제, 가정생활이나 거주 환경의 변화, 문화의 변화, 자영업자의 빈곤화 등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다양한 삶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투명할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지만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막인 팬데믹을 선포했지만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박 선생님, 팬데믹이 뭘까요? 글쎄요.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팬데믹 선포는 앞서 얘기한 바 있지만 감염병이 2개 국가 이상 확산되거나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경우에 WHO가 선포하는데 팬데믹 선포는 감염병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팬데믹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제가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인데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 사망했죠. 두 번째는 2009년 발생한 신종 플루인데 멕시코에서 시작된 A형 인플루엔자로 18,000명 이상 사망했죠. 세 번째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입니다. WHO는 2020년 3월 11일 사상 3번째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도 계속되기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팬데믹보다는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감염병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인류가 감염병에 대해 학습한 방식은 균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 체계화된 보건, 위생, 소독 덕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관리 방식은 아직까지 충분한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관리라 해도 사스와 메르스를 통해 2000년대 초부터 연구와 학습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전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박 선생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하는 방법인 보건, 위생, 소독 개념으로 살균, 소독, 방역 시스템으로 적용해 관리를 해왔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부터는 신개념의 보건, 위생, 소독과 새로운 방역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요인이요? 다른 요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발병 원인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그럼 3가지 정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생태계 변화가 코로나19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 본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면역과 역량에 대한 연구와 임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첫째는 21세기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세균성 감염병과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임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감염병과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면역력과 역량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임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즉, 우리는 세균성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임상과 경험이 있지만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입장이죠. 지금 우리는 일단 급한 부부터 꺼야죠.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부터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신개념의 보건, 위생, 소독과 새로운 방역, 이런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차근차근 진행되는 얘기를 따라오시면 하나하나 알게 되실 겁니다. 감염병과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